또 실패했는가? 괜찮다. 다시 실행하고 그리고 더 나은 실패를 하라. 실패해도 괜찮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된다. 앞으로 또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실패를 하라는 말이다. 지금의 나와 다른 내가 되고 싶다면 지금의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의 몸무게를 알지 못하면 목표를 정할 수 없다.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일관성은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피난처다. 누군가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할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다고 말한다. 그것은 자랑이 아니다.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 때 우리는 좀 더 융통성 있고 개방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성격은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 설사 그 변화가 별 효과가 없더라도 미래에 대한 교훈이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다. 과거의 결정과 실수, 그리고 상처를 입혔던 일을 떠올려 보자. 좀 더 현명했더라면, 좀 더 참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와 후회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과거에 대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다. 이전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주위 사람들을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새롭게 거듭나고 쇄신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런데 현명한 사람들은 실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배운다. 이력서에 자신의 실수를 적는 사람은 없다. 이는 안타까운 일이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라 성장과 변화의 기회에 관해 알려주기 때문이다.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보다는 그 실수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가 중요하다. 고난이 고귀한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재기하는 것이 고귀하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역경은 깨달음을 안겨준다.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숨은 능력을 알게 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고난을 통해 더욱 강해지기에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도 거뜬하다.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다. 많이 아는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르다. 지식은 사실과 정보가 축적된 것이고 지혜는 경험과 안목이 어우러진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지식을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지혜는 다르다. 지혜를 쌓는 것은 홀로 하는 여행과 같다. 위기에 처했을 때 인격자는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일단 결정을 내렸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옳든 그르든 간에 모든 것이 자신에게 달려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많은 조언들을 떠올리고 이전의 경험을 되살려보라.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 최고라고 믿어라. 혹시 일이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책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이유를 한 번쯤 되새겨 보기 바란다. 사랑할 때 우리의 자아가 성숙한다. 사랑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한 사람의 신념을 흔드는 것은 쉬워도 너무 쉽다. 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악마나 하는 짓이다. 말은 총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이고 더 큰 고통을 준다. 몇 마디의 말로 다른 사람들을 슬픔에 잠기게 하거나 화나게 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일종의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결국 그 고통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눈에 보이는 현실의 수평선 너머를 보지 못하는 회의론자나 냉소주의자들은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세상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수평선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항상 하던 대로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보라. 그러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때때로 기발한 발상을 해야 한다. 변화하는 계절에 흥미를 기울이는 편이 아무런 희망도 없이 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
날씨가 추우면 따뜻한 날씨가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되고 날씨가 더우면 추운 날씨가 얼마나 좋은가를 알게 된다. 나무가 벌거벗은 모습에서부터 녹음이 짙어지고 황금빛으로 물들다가 다시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싹이 나고 푸르게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재능이 있는 것과 재능을 받을 만큼 귀한 것은 전혀 별개이다. 뛰어난 재능이 있다고 해서 뛰어난 사람인 것은 아니다. 운이 좋아 특정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능이 있을 뿐이지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니다. 좋은 칭찬 한마디면 두 달을 견뎌낼 수 있다. 칭찬을 들으면 만면에 미소가 번지고 좀 더 경쾌하게 걷게 된다. 칭찬해주는 사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 분명 그들이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선량함의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느낌으로 알아보는 것이 더 쉽다. 만났을 때 후덕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 선량함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내면의 성격이다. 우리는 누가 선량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느낌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선량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좋은 선택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좋은 선택은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이다. 가장 안 좋은 선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열심히 조사하고 의논하고 궁리하고 있는가? 혹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면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가? 둘 다 현명한 일이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아무런 행동도 결정도 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라.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아직 변하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고등학교 동창회 소식을 들으면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 잘 모르니까 말이다. 다른 이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옛날과 지금 모습이 어떻게 다를까? 생각보다 많이 변하지 않았다면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으리라. 우리는 옛날 지인들의 눈을 통해 잠시 동안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행복은 건강과 좋지 않은 기억력에 달려 있다. 우리는 대체로 뭔가를 잊어버릴까봐 걱정한다. 그래서 메모를 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목록을 만들어 눈에 잘 띄는 곳곳에 붙여놓는다. 주소록이나 스케줄표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름이나 약속 장소를 확인한다. 그러나 잊어버리면 행복할 때도 있다. 배신당했거나 해를 입은 기억이 있다면 잊기 위해 노력하라. 자신에게 크게 실망했거나 창피했던 사건은 잊어라. 이러한 기억에 연연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동료나 선배들보다 더 잘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 대신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노력하라. 스포츠를 통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경쟁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 수 있을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을까? 자신과의 경쟁에서는 속임수도 통하지 않고 질투나 분노, 그리고 쓰디쓴 패배 의식이 없다.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고 해도 자신은 여전히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생쥐에 불과하다. 우리는 모두 승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긴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한 우리가 더 이상 경쟁하지 않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자동으로 패자가 되는 것일까? 인생이 일종의 경주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라. 대신에 일종의 춤으로 여기는 것은 어떨까? 승리를 위한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동작을 배우고 이를 우아하게 표현하고 스스로를 즐기는 춤 말이다. 과학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여전히 경이롭고 신비롭고 매혹적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지질학을 통해 땅을 배우고 생물학을 통해 생명체에 관해 배우고 물리학을 통해 하늘을 배웠다. 또한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폭포는 어떻게 형성되며 새들이 어떻게 해서 수천 마일이 넘는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지도 잘 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을 갖췄다고 해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세상이 왜 존재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일생의 과제가 아닐까?
자연재해와 인류의 비극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이토록 오랫동안 지구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믿음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용기 덕분이다. 인류는 언제나 더 나은 세상을 꿈꿔왔다. 꿈이 있었기에 인류는 모험에 나섰고, 꿈이 있었기에 깊은 바다와 먼 우주로 탐험가들을 보냈다. 우리는 꿈이 있기에 새로운 오늘이 가져다 줄 가능성에 대한 강한 믿음과 함께 오늘 아침을 맞이한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우회로에서도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때로는 우회로로 빠질 때가 있다. 법대에 가고 싶었지만, 다른 직장에 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꿈꾸던 계획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탄식하지 말라. 우회로에서도 꿈을 꿀 수 있으며 그곳에서 오히려 약이 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다. 사랑과 일은 인간성의 토대가 된다. 사랑할 대상과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남녀 간의 낭만적인 사랑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꼭 직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활동을 뜻한다.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멋진 모습을 연출한다. 일을 할 때 우리는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이 두 가지는 행복한 삶을 건축하는 벽돌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된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생기고 인생에는 갖가지 사건들이 펼쳐진다. 그래서 때로는 비명을 지르거나 펑펑 울고 싶을 때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려면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다. 가슴을 펴고 심호흡을 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라. 복잡한 일들이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면서 말이다.